예. 오늘 새벽 일어나서 제가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그러고는 글쓰기 작업을 했어요. 카메라를 켜 놓고. 네. 자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그리고 카메라를 켜니까요. 제가 눈을 안 감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동영상 3 개를 올렸습니다. 연습용. 제대로 서류를 보면서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기 전에 서류 없이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바, 제가 원하는 그 30년 지극정성을 들여야만 했던 그 제 목표가 원대했기 때문에 저는 나 혼자 열심히 고생하자. 뭐 고생이 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즐거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나 혼자 고생을 아주 그냥 디륵디륵 해서 마지막 순간에 국민이 개입해서 정말 그게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EJ 4분 5열 무슨 그 고질법인 술법들 아주 고약하기 짝이 없는 그 술책들 권모술수 이런 것들 민중이 그거 못 이겨내요. 나 정말로 뚜렷하고 확실한 그 지도자가 있으면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정 맞을까봐 무서워서 몸을 사리는 분들이 이끄시는 그 민중운동에서 민중이 갈라치기 하면 갈라지는 수밖에 없고 매수하면은 매수를 당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 다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로 의지와 참된 의지와 용기와 지혜가 뚜렷한 그런 저기로 국가 권력의 인격자와 인품으로 인격자죠. 거듭날 수 있다면 제 고생 정말 낙으로 생각해야죠.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 완전 무결한 그냥 국민이 그냥 아니요 하는 소리에 그냥 전부 화들짝 깜짝 놀라서 제각각 인격자다운 인격자로 거듭날 수 있고 민중의 그 의지와 결기와 슬기가 정말로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그 위협을 이룰 수 있다면 저 하나 철저히 고생하자는 거예요. 화랑간창이 불과 16세 그 청소년이 신라군의 그 각성과 분발을 일으켜서 패전의 패전을 연패하던 신라군을 연전연승하는 용맹스러운 군대로 바꿔놓았다. 16세 청소년이 이룩한 업적. 제가 42살에 검찰비리 피해자가 됐고요. 42살 늙은이가 왜 못해? 난 할 수 있다. 바꿔놓고야 말리라. 그런 의지와 결기로 시작한 거예요. 나 화랑간창 될 수 있어. 국민의 각성분발 분명히 내가 이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 중앙도서관 통로에 붙인 그 대자보 이름 제목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 위한 대자보였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깹시다.
제가 학생회, 총학생회, 네, 들고 갔어요. 걔들이 총학생회에서 법대 학생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법대 학생회가 저기예요. 서울대학 그 중앙도서관 통내 법대 학생회가 제가 만들어간 대자보를 붙여줬어요. 그 당시에는. 네, 학생들이 권한이 있었어요. 네, 교수님들이나 행정처 지역원들이 그 대자보 붙이는 권한이 있었다면 제가 서울대학에 대자보 붙인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1987 그 6월 항쟁 이후 그 권한이, 대자보 붙이는 권한이 학생들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인가 다시 네, 학교 측에서 회수해 가더라고요. 2015년 네, 그때까지는 네, 학생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도 네, 제가 반드시 그 붙이고 싶은 대자보는 네,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서 붙였어요. 근데 네, 행정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재 대자보 절대로 붙일 수 없었어요. 행정처에서 예, 붙일 수 없다고 퇴짜 놓은 그 대자보를 법대학생회 회장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저기예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예요. 그랬더니 네, 학생회장이 2016년도 학생회장일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인정하더라고요. 이 대자보가 붙이면은 네, 이 대자보를 붙일 수 있다면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저기예요. 가만 있어봐. 2015년이 아니고 2006년이다. 2006년도에 넘어갔나 봐요. 네. 아닌데? 네, 왔다 갔다 하네요. 기억이. 아무튼 지간에 2006년. 대자보 넘어가니까, 대자보 붙이는 권한이 넘어가니까 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학생회는 제가 학생들한테 알렸어요. 우리 남편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 서울대학 총학생회 회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들어줬던 것 같네요 그때. 그런데 그냥 묵묵부답이었어요. 예, 제가 설명은 했네요.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네, 아무튼 시간에 2005년, 2006년, 2006년인가 보네요. 대자보 붙일 수 없었던 것이 2006년도부터 아무튼 이제 2006년도에 그래서 저기요. 제 남편이 2008년도에 죽었거든요. 대자보를 붙이거나 못 붙이거나 아무튼 지간에 서울대학의 대자보를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근데 대자보를 무척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서대원 사건 모르면 서울대 학생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대학에서 작품이 저자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은 네 몰라 꺼져 하는 수밖에 없지만 서울 대학의 명예를 걸고 권위를 걸고 네 이제는 네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의 노력을 다른 조직은 알 수 없어도 서울대학만큼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려고 했는데 네 디데이 하루 전 서울대학으로 갑시다. 우리 정말 목숨 걸고 이번에는 서울대학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갑시다 그러고 약속했는데요. 디데이 딱 하루 전에 네, 제 남편이 살해당해야만 했어요. 네,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는 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카메라를 다시 켠 이유는 이렇게 네, 눈을 감고 딱 저기 카메라 끄고 네, 좀 네, 쉬려고 좀 누웠어요. 73살 늙으니까 네, 새벽에 뭐 글쓰기 작업하고 네, 이렇게 저렇게 네, 글쓰기 작업하다가 네,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가지런한 글이 안 나와서 또 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네, 베껴쓰기 하면은 네, 그러면은 네, 거기서 그걸로 고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로 설명한 네, 그 설명을 네, 베껴 써서 쓰면서 네, 고쳐 나가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게 오히려 쉽겠다 싶어서 네, 카메라를 켜놓고 시작했던 거예요. 네, 눈 뜨고 일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서 나 오늘 촬영할 거다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일하는 동안 눈이 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촬영 끝날 때까지는 눈이 안 괴로웠어요. 이제 누워서 이제는 네,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네, 네, 동영상 하나 찍자 싶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면 다를까 제 눈 또 감기더라고요. 예, 오른쪽 눈입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켜니까요. 금방 네, 눈이 조금씩 떠져요.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네, 말이 안 돼요.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네, 이렇게 경박하고 경솔하고 네, 진짜 천박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집요해요. 30년을 한결같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그냥 괴롭힐까요? 2015년 3월 1일부터 제 눈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희 방 공기는 네, 숨 쉴 수 없는 공기로 만들어 놓고 경찰청에 112에 또 그리고 네, 무학동에 살았기 때문에 네, 교남파출소인가? 네, 거기에 전화 건 거 다 합하면은 아무튼지 100통 이상이에요. 교남파출소하고 네, 홍제삼당으로 이사 와서 네, 홍은파출소에 전화 건 거 다 합하면 100통 이상이에요. 아무튼지 112도 무척 예, 신고했어요. 제 딸 네, 죽기 전에 아무튼 2015년 3월 1일부터예요. 그게 저게요. 살인죄에 대한 그 저게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게 네, 2015년 태안이법 황산 테러를 당한 네, 태안이법 때문에 태안이 때문에 예, 그 태안이법이 만들어졌죠.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네, 그게 입법 발의된 시간이 예, 언젠진 몰라도 검찰이 저희 모녀를 아주 갑자기 죽이겠다고 잡들이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 3월 1일이에요. 예,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저게요. 노트북이 2대나 있었는데 2대 다 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포트지 사다가 제가 뭐 말도 못하는 악필이거든요.
네. 그 악필로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네. 김진태 검찰총장께 드리는 진정서를 썼어요, 제가. 레포트지에다가 그거 한참 쓰고 있는데요. 예, 힌트를 주더라고요. 노트북 꺼내서 노트북으로 쓰지 그래. 네. 그런 힌트를 주시기에 노트북을 꺼내서 네.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 노트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두 대 다 말을 안 들어서 레포트지에다가 네. 제 잘난 것이 그거 네, 저게요. 손것이 악필 중에 악필. 네. 진정서를 예, 저기 작성해서 예,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네, 그런 전략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노트북이 도대체 사용할 수 없던 노트북이 네,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네, 돈이 들어왔을 때 노트북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3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네, 노트북 3개 다 못 쓰게 예, 만들기도 했어요. 아무튼지간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네, 모르죠. 지금 네, 어마 뜨거라 네, 저게요. 내 눈을 괴롭힙니다라는 네, 그 증거를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건지 네, 눈 뜨고 이러고 있던 거는 네, 지워버리기도 해요. 아이고 네, 끝까지 이렇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나를 죽일 자신 있으면 이따 이 짓 해도 된다. 근데 30년 전부터 허랑간창 노릇 하겠다고 네, 했던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는 그것도 명예스러운 네,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는 길이죠.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게 네, 제 목표였으니까요. 살해당하기 위해서 네, 마구 기어 올랐잖아요. 네, 호룡호룡 예, 화랑간창이 했던 호룡 제가 그대로 네, 그거보다 더한 호룡을 해야만 했잖아요. 화랑간창이 되려면. 근데 저는 안 죽이고 못 죽이고 저를 화랑간창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서 예,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범죄 은폐 의지의 끝으로머리는 네, 살인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지식인들이 기다리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네, 저를 살해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까? 제가 그렇게 네, 여쭤봤어요. 아, 언론사에 가서 미디어원으로 가서 어떤 부장님을 네, 붙잡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경란 씨가 죽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경란 씨 못 죽일 겁니다. 그러고 예언하더라고요. 네, 저를 못 죽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저 대신 제 가족이 하나하나 살해당하는데 네,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네,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동안에는 뭐 저기에요. 눈 감고 저기에요. 그 촬영한 거 많아요. 김경란 검찰개혁 TV를 개설했던 게 2019년 11월 달이에요. 네, 거기에 네, 천 개를 넘어서 1008번까지 처음에는 네, 번호를 안 매겼는데 계속해서 지워나가고 네,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네, 제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 오빠는 어떻게 죽었는지 제 조카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네, 제 어머니가 네,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네, 그런 것들을 예, 등록하면 틀림없이 그거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마 네 500번이 넘는 상태에서 네 번호를 매겼던가 400 몇 번인지 아무튼 네 그때 거기에 남아있는 네 그 숫자를 치어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네 예, 아무튼지간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1008개 8번까지 매기고 휴대폰이 폭발을 당했어요. 휴대폰 2개가. 네. 제가 정말 네 동영상 다 글다운 글을 쓰고 동영상에 네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기를 하니까 등록을 하니까 네 휴대폰 2개를 한꺼번에 폭발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휴대폰을 네, 새로 가서 개설해야만 했죠. 그리고 한 달 이상 저기에요. 7월 9일날 폭발을 당했는데 2021년 7월 9일날 휴대폰 2개가 한꺼번에 폭파돼서 7월 9일날 개설하면서 네 김경란 SOS로 네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그거는 그냥 대리점에서 제가 개설하면은 네 그게 저기 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대리점에서 개설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개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김경란 SOS 네 저기에 예, 거기다가는 네, TV를 안 붙였어요. 김경란 검찰개혁 TV를 에서 네 그냥 김경란 SOS로 네 채널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2개 다 안 돼. 되살려 김경란 검찰개혁 TV도 되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되살리지 못하도록 끝끝내 방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네, 눈 감고 그냥 저기예요. 찍은 것도 많아요. 저작권 투쟁기를 작성하는 게 작성해서 바치는 것이 제대로 정말 네, 우리 국민이 국민다운 국민으로 유능하고 유익한 네, 그 성실하고 충실하고 네, 착실한 네, 인재와 네, 인품으로 정말 네, 행복하게 즐겁게 네,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어야죠. 성실하고 충실한 노력을 마음껏 즐기면서 성장하고 그 발전하는 그 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그 묘미를 제대로 깨우치면은요. 이렇게 난잡한 세상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나 하나 고생해서 그 길을 제대로 개척해서 네, 바쳐드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네, 가문의 영광이고 네, 일선상의 저 자신에게도 영광이겠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뿌듯한 그 보람 네,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저를 네,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해도 저는 나는 내가 해야 될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다가 죽었노라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네,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가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정말 천국의 네, 주인으로 살다가 천국의 주인으로 네, 이주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천박하고 경솔하고 정말 네 허언, 시언, 망언 또 뭐죠? 시건 네 그런 것들만 난무하는 세상 대한민국 가짜뉴스를 네 국가공권력이 앞장서서 검찰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열심히 만들어서 네 유포시키는 대한민국 네 그 우리들의 그 현주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단할 때
우리가 과연 국가 권력의 주인인가? 네, 우리는 그저 표 찍는 네, 로봇에 불과하고, 예, 헛개비에 불과하다. 예, 선거를 하는 50보 복보, 네, 도토리 키재기, 네, 모두 너도 나도 전부 네, 허언 시건 망언, 네, 실언, 네, 그런 것들만 네, 내뱉는 대한민국 예, 정치판에서 네, 그 풍토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네,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겠는가? 네, 누구의 네, 제각각 네, 다른 사람을 바꾸자고 그러면 힘들죠. 제각각 네, 나 자신부터 바꾸자라고 하면은요. 그건 단번에 될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너만 바꿔. 네, 나는 안 바꿀래. 너만 바꿔. 그러면 네, 절대로 못 바꾸죠. 나부터 바꾸자. 나 자신부터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자. 나 자신부터 인간다운 인간으로 똑바로 서자. 나 자신부터 정말 유익한 네, 네, 능력자로 네, 똑바로 서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네, 되기 위해서 정말 유능하고 유익한 네,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다운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제각각 그런 마음으로 중무장하면은 네, 금방 되죠. 네, 그런 마음으로 중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배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에 몰라 꺼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30년 전부터. 저는 분명히 30년 전부터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저는 못 떴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리라 작정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고 글쓰기 작업하면서 네, 오늘은 내가 네, 말로 동영상 촬영해서 네, 등록할 거다 네, 암시했고 그러고 누우니까요. 또다시 제 눈은 감기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면서 그래 푹 쉬고 나서 오늘은 내가 눈 감긴 이 동영상 반드시 촬영해서 등록하리라. 네. 그랬더니 지금 아직도 완전 무결하게는 눈이 안 떠져요. 그렇지만 아무튼지간에 촬영 안 하고 저기에요. 카메라를 켜겠다는 그 저기가 없이 기미가 없을 적에는요.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어요. 우리 방에 있으면 또 눈 감고 있어요. 요 밖으로 나가면은 눈 떠요. 왜? 그것도 옆방에 기거하는 동료가 이웃 사촌이죠. 집에 없을 때는 눈 안 떠져요. 그런데 제 저기에요. 이웃 사촌이 집에 있을 적에는 눈이 떠져요. 아무튼지간에 끝까지 얼마나 자신들의 그 품위와 품격이 경솔하고 천박한지 끝까지 자랑을 해요. 저한테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했던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눈 뜨고 귀를 열어야죠. 경청하는 더군다나 이 터무니없는 정치와 법치에 대해서는 더더욱 제대로 깨우쳐야죠. 그들의 고질적인 수법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 일제부터 물려받아
군사 독재 30년 동안 네 계약을 거듭했던 법. 그러면요, 검찰 왕국 30년 동안은 네 계약을 했을까요? 개선을 했을까요? 과연 개선된 게 몇 개나 있을까? 네, 전부 개선했답시고 전부 네 또 독소조항을 넣고 흐리멍텅한 네 저기로 문구로 네 치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있으나 마나한 법을 만들어냈는가? 아니면 정말 네 그 일제로 물려받아 30년 동안 군사독재 30년 동안 계약을 거듭한 법을 네 개선해 왔는가? 우리 국민이 네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작정하고 네 그거 네 분석해 보면은 정답이 나오죠. 네 그런 작업들을 정말 네 용맹스럽게 해내겠다는 의지와 결기를 갖게 되면은요 함부로 못 속이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짓거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네, 촬영하고 한 이유는 저는 네,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 눈이 망가져서 애꿎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이 2015년 3월 1일부터 저를 맨날 애꾸로 만들었다가 네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네, 경찰관을 불러야만 돼요. 그리고 네 아무튼지간에 네 이렇게 저렇게 네 저기예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저 살인을 저지르고야 말 것 같다 하면은요 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미리 신고하면은 네, 그 살인을 감행할 수가 없게 되죠. 네, 과연 제가 피해망상증 환자였기 때문에 112에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걸어야만 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검찰 왕국이 아주 작정하고 예, 괴롭혔기 때문에 네, 112에 네, 전화를 걸어야만 했던 것인가? 도대체 나는 분명히 100번 이상 걸었는데 네, 몇 번이나 네, 접수가 돼 있을까? 그런 것도 네, 이제부터 네, 확인해 봐야죠. 저는 정말 눈을 뜰 수가 없고 정말로 살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네, 112에서는 한 번도 출동해 준 적 없어요. 한 번도 출동해 준 적이 없는 건 아니다. 네, 한두 번은 출동했나 보다. 근데 아무튼지간에 제 말을 네, 제대로 들어준 적은 없어요. 한 번 예, 제대로 네, 듣고 정말로 네, 숨 쉴 수 없는 공기 맞네요 하고 예, 갔던 경찰관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는 네 공무집행 방해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화 걸지 말라고 네 호통을 쳐요. 띠 젊은 저기 네 순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이파리 한 개 순경이. 그렇게 네 112에 전화 걸어도 네 112에서도 네 저는 정말 살인 위협을 느껴서 저기 하는데 112에다 신고한 사람을 내 집에서 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전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네 거론해야 됐던 것 같아요. 112 전화 받는 사람들에게. 네, 제 전화는 공무집행 방해로 네 취급해서 전화 걸지 못하게 하라는 네 지령이 떨어진 건지 뭔지. 아무튼지간에 네 저는 112에 전화를 그렇게 수없이 걸었기 때문에 예,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네, 제 딸이 그래도 2017년 9월 28일 날까지는 네, 제가 저 자신과 제 딸의 목숨을 네,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112에 전화 안 걸었다면 제 딸은 아마 2015년도에 어느 날 그냥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지간에 그런저런 사연들 전부 냉철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 다시는 만들지 마시고 공익신고자 치고 감옥살이 안 한 사람 없었어요. 공익신고자 치고 정신병자 치고 안 당한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라는 거는 제가 건방진 말이고요. 없었을 거예요. 이문옥 감사관부터 윤일 이제는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요. 틀림없이 감옥살이를 시키고 틀림없이 정신병자로 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법 만들기 위해서 이지문 그때 이지문 이름은 생각나는데 계급이 뭐였는지는 생각 안 나네요. 무던히 노력했죠. 그렇게 아무튼지간에 공신고를 하면은 참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그래도 그런 분들은 공익신고를 한 분들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인정해줘요. 그런데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 제 노력을 솔직히 인정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하고 점잖은 분들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그냥 쩝쩝 입만 만다시는데 얄싹하고 천박한 사람들은 아주 신나서 공격하고 저기로 정신병자 취급 피해망상증 환자로 취급하고 아마 검찰 관계자를 구청 직원으로 앞세워서 저한테 정신감정을 받아보래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그 확인서를 받아놓으래요.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해요? 정신감정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으면은 저를 정신병자로 낙인 찍는 그 진단서 하나 구해볼 양으로 그거 그따위 제안을 했던 거겠죠. 그게 과연 구청 직원이었을까? 구청 동직원은 알지만 구청 직원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을 앞장 세워 구청시가 구청 직원이라는 그 명함을 저한테 주는데 주머니에 써서 꺼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수첩 속에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구청 직원 아닌 거 맞다. 구청 직원이었으면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오지 이런 데서 명함이 나오겠냐. 그리고 저 혼자 그냥 씁쓸하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아무튼지간에 저 정신병자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했고요. 저희 모녀 어떻게 해고지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했고요. 제 딸이 2017년 9월 28일 날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죽기 전에 호강이라는 것도 좀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 딸 죽고 나서 곧바로 사건이 해결됐다면 저 참 제 딸한테 미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딸 죽고 나서 지금 5년 이상 지났잖아요. 5주기가 넘어간 거죠. 17년에서 22년 9월 28일 지났으니까 5주기 넘어갔잖아요. 5년 이상 지나도록 이렇게 저도
네, 시건, 네,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반드시 화랑간창 대구에 말겠다는, 네, 예, 제가 저에게 한 약속이, 제 딸이 살아있었으면은, 네, 금방 해결할게 하면서, 네, 5년이 흘렀을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을 하면서 5년을 살았을 테니까요. 네.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보다도 차라리 잘 죽었다, 동이야. 네, 그런 생각이 앞서니까요. 견디기가, 네, 훨씬 쉬워요. 오히려, 네, 사건이 해결돼서 저의 의식주 문제가, 네, 편안해지고, 제가 더 이상 정신병자 취급을 안 받고 그러면 오히려, 네, 제 딸의 죽음이 애석하고 서운하고,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 마음은, 네,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일지. 네, 정말 해결하고 정신병자 취급 안 하고 편안하게, 네, 제가 살다가 저작권 투쟁기를 만들려면 그런 세월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세월이 나한테 올까 지금은. 네, 기대는 하면서도, 네, 네, 저작권 투쟁기 한 권 써놓고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상황이, 네,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지 제 눈은 저작권 투쟁기를 만드는 게, 네, 저기니까요. 작가한테, 네, 눈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네, 눈이 집중, 저기예요. 공격 대상이에요.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네, 7년 이상, 예, 학대 당하고 고문 당하는, 네, 제 눈입니다. 네, 그들은 아무튼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네, 저기 하면은요, 네, 말도 못해요. 근데, 네, 아무튼지 눈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네,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제 눈이 2015년 3월 1일 이후부터, 네, 맨날, 예, 감고 있었던 날보다, 아니, 눈 뜨고 있었던 날보다, 네, 감고 있었던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019년 4월 27일 날, 네, 제가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나가야 했던 이유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게 아니에요. 글쓰기 작업을 계속 하려면, 저작권 투쟁기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그 희망 상황을, 저의, 예, 간절한 염원을, 예, 성취하려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쓰기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네,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나갔던 거예요. 네, 노트북 한 개 들고요. 그리고 전 시에 안 했어요. 그냥 대자보 만들어서 하나, 네, 세워놓고, 그리고는, 네, 글 쓰러 다녔어요. 이대로, 네, 상명대학으로, 아니면은, 네, 정독도서관으로, 아니면은 그 분수대 광장, 네, 그 커피숍으로, 거기서, 네, 글을 썼어요. 글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청와대로 했던 이유가, 네, 생명의 위협이 전혀 없었는데,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제가 분수대 광장으로 나가서 2020년, 네, 9월 25일까지 살았는데, 2020년 3월 달에, 네, 거기가 기자회견장이잖아요. 다른 사건, 네, 뭐, 예, 여기저기서 전부 기자회견하러 거기 왔었잖아요.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예, 검찰이, 네, 내 가족을 살해했다. 내 남편은 2008년 5월 26일 살해했고, 내 딸은, 네, 2017년 9월 28일 살해했고, 네, 쭉 외우면서,
네, 이 살인 의혹을, 한가족 살인 의혹을, 네, 보도의 대상이 아닙니까? 작품이 저제동료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거를, 네, 28년째 지금, 네,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대한민국이 작품이 저제동료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 심각한 문제점이, 예, 현실이, 이거는, 네, 언론에서는 절대로, 네, 철저히 외면해야 되는, 침묵해야 되는 문제에 불과합니까? 그러고, 네, 소리를 냅다 질렀더니요, 저를, 네, 분수대 광장에서 쫓아냈어요.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을 괴롭히지 없는, 네, 그 무궁화 동산으로 쫓아냈어요. 네, 무궁화 동산에서 9월 25일까지, 네, 지내다가, 네, 강제 명도를 당하기 위해서, 집에서, 네, 살고 있던 집에서, 네, 내쫓기기 위해서 9월 25일 날, 네, 1년 몇 개월 동안, 네, 비워뒀던, 1년 5개월 이상 비워뒀던 집으로, 네, 되돌아갔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내가 말도 못하는 그 스토리가, 네, 너무너무, 네, 기가 막힙니다. 그따위 짓을, 네, 다 저작권 투쟁기를 통해서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세한,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네,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말로다가. 예. 그리고 나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책으로, 네, 정리하면 되죠. 네. 아무튼지간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고, 네, 진지하고, 정말, 네, 절대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 이유가 없다. 네,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성애가, 네,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만약에, 네, 제가 발달할 장애를 갖고 있는, 네,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 살기등등한 그 저기를, 네,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딸의 마음이 무너지면, 네, 건강하고, 네, 똑똑한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면, 네, 벌써 포기했어요. 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네, 제 딸의 마음을 안 무너뜨리면, 네, 안 무너지면, 제 딸이 저하고, 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 또한 또, 예, 멋진 승리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딸한테. 저 사람들 지금, 네, 너하고 나하고 죽이겠다는 건데, 동이는 어때? 저 사람들한테 살해당해도 되겠어? 엄마는, 네, 죽여야 된다. 죽이겠다고 대들면은, 네, 그거 막을 방법이 없는데, 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화랑간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 전에. 네. 화랑간창은, 네, 그 오빠는, 네, 아무튼지간에 그런 저기를 했다. 역할을 했다. 엄마도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동이가 근데 무서워서 싫다고 하면은 엄마 그냥 두 무릎 꿇고 그냥 검찰 아저씨한테 싹싹 빌어볼게. 동이가 이길 수 있다면 엄마가 이 싸움 계속하고, 동이가 이길 수 없다면 두 무릎 꿇고 그냥 싹싹 빌어볼게. 동이야, 엄마가 어떻게 쓰면 좋겠어? 하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싹싹 빌면은 용서해 준이에요. 싹싹 빌면은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아마 용서 안 하고 걔 더 못되게 굴 수도 있어. 그랬더니요,
네, 제 딸 대답이 검찰 아저씨가 왜 남한의 아빠 서대원 아빠를 죽였어? 예, 그거는 그렇다면 싹싹 빌어서 용서를 해준다면 네, 엄마한테 싹싹 빌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나도 엄마처럼 용감하게 죽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 네, 네가 무너지면 엄마도 무너져. 동의가 무서워하면은 엄마는 더 이상 검찰 아저씨하고 싸울 수 없어. 그러니까 동의가 엄마를 믿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버텨줄 수 있으면은 엄마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고, 동의가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빌어봐야지. 그랬더니 네, 검찰 아저씨가 왜 남한의 아빠 서대원 아빠를 죽였느냐, 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네, 저를 믿고 무섭다 소리 안 하고 씩씩하게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차라리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네, 제 딸이 고통받는 거 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예, 저 사람들이 제 딸을 더 이상 괴롭히면은 네,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소임이 남아 있다면 네,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네, 검찰이 데려가셨대요. 모든 네, 정황이 그렇게 네, 맞아 떨어져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네, 설명하는 동영상을 네, 두서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네, 제대로 그 남겨진 증거가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네, 섭렵하고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죠. 똑 부러지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소동이는 네, 검찰이 죽인 거 맞다라는 네, 또 서대원도 검찰이 죽인 거 맞다라는 네, 그런 결론. 네, 제 오빠도 네, 검찰이 죽인 거 맞다라는 거 설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네, 몇 가지 증거만 보면은 네, 김경란의 오빠 김승일 검찰이 죽인 거 맞네. 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오늘 제 목적은 네, 이 동영상의 목적은 네, 이렇게 제 눈을 괴롭혀야만 하는 이유. 네, 얼마나 네, 저기에요. 네, 치졸하고 졸렬한 네, 분들이에요. 검찰 왕국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 발달장애 갖고 있는 IQ 30인 제 딸보리 훨씬 낫잖아요, 검찰보다. 네, 당신들은 내 딸만도 못하다. 당신들의 IQ, 네, 네, 명석한 두뇌, 내 딸 수준도 못 돼. 네, 저는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딸이 훨씬 더 인간다웠다. 네, 정말 내 딸은 환상적인 짝꿍이었다. 네, 그런 것도 네,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 세상에 네, 깔봐도 좋은 인간은 없다. 네,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존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허언, 시건, 망언, 네. 또 뭐죠? 아, 네. 그런 예, 터무니없는 말씀만 네, 쭉쭉 네, 내뱉는 분들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네,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수 있는 언어를 예, 구사해 주시고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73살이 되도록
정말 초지일관하고 있는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의 눈을 괴롭히는 그런 짓거리를 그런 짓거리만 7년 이상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검찰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신뢰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이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범죄 왕국 만드는 역할. 전관과 현관이 합답한 그 협작과 진짜 경거망동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천박한 행실을 전관 예우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검사들마다 그 엄청난 그 퇴직금을 보장받기, 퇴직금 아닌 퇴직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각각 다 알아서 거기에 전관예에 협조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그들을 어떻게 믿고 신뢰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서 검찰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직접 아주 그냥 공공연히 아주 요란하게 지금 고백해주고 자백해 주시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겨대실 것인지. 하도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면서 살아야 되니까 제발 좀 꺼져 줄래 하고 애원하시는 눈길을 보내주시던 분들, 그저 답답하다는 쩝쩝으로 대신해 주시던 분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틀린 건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기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죽어도 죽을 수 없었어요. 악착같이 살아서 제가 작성해놓고 가야 될 글은 작성해놓고 가겠다고 아주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32년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정말 완전 무가결하게 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여기서도 더 이상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하늘의 조화가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고 절묘할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참 기가 막힌 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인격체다운 인격체, 더 이상은 망언, 실언, 허언 하지 마시고 그런 거 과감하게 배척하고 정말 진실된 말, 행동, 결심, 그런 것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 인격체다운 인격체, 인간다운 인간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연습용입니다. 연습용이면서도 또 명확하고 제 눈이 7년 동안 모진 박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동영상입니다.